안녕하십니까. 교과서 읽어주는 남자 김영선입니다. 오늘 우리 역사 수업 네 번째 시간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단원 세계 종교의 확산과 지역 문화의 형성, 3중단원 이슬람 문화의 형성과 확산, 2소단원 이슬람의 경제와 문화가 발전하다 입니다. 자, 우리 교과서는 76에서 77쪽 펴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주제 및 학습 목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이슬람 상인이 활동한 범위를 설명할 수 있다. 여러분들 상인 얘기가 나와요. 물건 파는 상인 얘기 나오고요. 두 번째, 이슬람 문화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슬람 상인 그리고 이슬람 문화 얘기할 겁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이슬람 상인의 활동 얘기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 1번. 이슬람 사회에서 상업이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고 묻고 있는데, 자, 상업 활동을 빈칸으로 여기는 이슬람 교리에 따라서 무엇을 정비하였고 이후에 상업 교역이 크게 발달하고 도시가 성장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일단 무함마드가 원래 뭐 하던 사람이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무함마드의 원래 직업, 이슬람 창시하기 전에는 어떤 직업을 갖고 있었는지 여러분들 한번 다시 찾아보시고요. 두 번째, 자, 또 다른 이유는 없었을까?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빈칸을 잇는 통로에 자리하고 있어서 육로와 해로를 통한 빈칸 무역이 활발하였다. 자, 여러분들 상업이 성장한다는 것은 상업 활동을 이 첫 번째 이유가 하나 있고요. 근데 어떤 것이 발전하거나 혹은 망할 때나 이럴 때는, 우리 역사적 사건이 일어날 때는 원인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두 가지 이상, 즉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슬람 사회에서 상업이 성장할 수 있었던 그런 요인들,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 그렇다고 해서 여기 나온 두 가지가 절대적인 답이 되는 건 아니에요. 다른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일단 교과서에서는 이 두 가지를 꼽아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다 설명하면 너무 길어질 테니까 그런 거고요. 자, 세 번째 갑니다. 이슬람 상인들이 그렇게 해서 이슬람이 상업이 성장했는데, 그런 이슬람 상인들, 그러니까 이슬람교를 종교로 믿는 상인들이 다녔던 곳을 써봅시다 돼 있는데, 교과서 76페이지 보시고 이 부분들을 보셔야 돼요. 자, 육로 그리고 해로, 쌤이 답을 다 써놨는데, 자, 육로라 함은 내륙 아프리카와 중앙아시아 그리고 중국 고려에까지 이르렀다. 그리고 해로를 통해서는 아프리카, 지중해, 인도양, 중국, 고려까지 이르렀다. 공통적으로 나온 게 있어요. 지금 아프리카 공통으로 나왔고요. 중국도 공통으로 나왔고, 고려 익숙하지 않나요? 그렇죠. 지금 고려, 우리나라에 한반도에 있었던 그 고려입니다. 이때 이슬람 상인들이 이 고려를 드나들면서 이제 이 고려를 불렀던 거죠. 고려를 알았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고려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세계에 알려지면서 우리의 지금 이름, 대한민국의 영문 국가 이름인 코리아가 여기서 나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4번입니다. 이 이슬람 상인들이 그렇게 다니면서, 여기저기 막 다니면서 대체 다뤘던 물건들이 무엇이냐라고 볼 텐데, 자, 일단 금, 은, 비단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것은 하나 더 있는데, 이거는 빈칸으로 둘게요. 자, 이런 것들을 주로 거래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지법, 나침반, 화약 등의 빈칸 문물을 빈칸에 소개했다. 자, 어디에 있던 문물을 다른 곳으로 소개합니다. 이슬람 상인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런 금, 은, 비단 뭐 이런 것들만 옮긴 게 아니라 어떤 좀 선진 문물을 다른 곳에 소개하게 됩니다. 근데 어디 지역으로 소개한 것인지 한번 찾아보시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이슬람 문화의 특징 볼게요. 자, 이슬람 사회의 일상을 지배하는 가르침은 일단 뭘까요? 이슬람의 어떤 경전이죠. 이거는 한번 답을 써볼게요. 쿠란 또는 꾸란이라고 하는 그런 뭐 교회로 치면 성경, 그리고 뭐 성당으로 치면 성서, 둘 다 같은 거고, 뭐 불교로 치면 불경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이슬람에서는 꾸란 또는 쿠란을 읽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쿠란 같은 경우는 사실 아랍어로 써져 있는데, 아랍어에서 다른 말로 번역하는 게 사실은 금지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금지되었었고, 지금은
또 번역본도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서점 가보면 꾸란의 번역본도 좀 본 것 같습니다. 자, 6번 갈게요. 이슬람에서 발달한 학문과 발달 이유를 정리해 봅시다. 자, 이 질문에는 굉장히 또 한 가지 숨겨진 사실이 있어요. 이슬람에서 일단 뭐가 발달했다? 그쵸? 학문이 발달했다. 이 사람들이 공부를 아주 잘한 거예요. 많이 한 거예요. 근데 어떤 공부를 잘했는지 여기 빈칸 2개가 있는데 이 빈칸 2개짜리는 이 꾸란, 즉 경전을 연구하고 실생활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달했다고 되어 있고요. 또 여기 있는 학문은 무함마드의 전기가 뭘까요? 찌리릿 일렉트릭시티 전기 아니고요. 요 한자 찾아보시고요. 그 전기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발달했고요. 또 여기 있는 학문은 자, 메카를 순례도 있는데 사실 여기 돌아본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상업활동을 위해서 발달했다. 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문학도 발달했대요. 자, 여러 지역의 설화를 모아서 만든 빈칸가 대표적이다. 이 책 아주 유명합니다. 찾아보세요. 그리고 자연과학, 지금 보시면 그냥 과학이에요. 물리, 화학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건데 특히 화학 쪽이 많이 발달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스 학문을 바탕으로 페르시아와 빈칸의 영향을 받아서 발달했다고 하고요. 특히 의학, 천문학, 하늘을 쳐다보는 거죠. 별 지나가는 거 그런 거 보고요. 그런 어떤 우주에 대한 학문입니다. 천문학. 그리고 화학, 수학, 연금술 등이 대표적이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특히 자, 탈라스 전투 때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탈라스 전투 얘기했는데 자, 탈라스 전투, 당나라와의 전투였죠. 자, 그 전투 때 중국에서 전해진 제지술이 이슬람 학문의 발달 원인으로 손꼽힌다. 자, 제지술이 뭔지 찾아보셔야 되는데 아마 눈치챈 친구 있을 거예요. 중국의 제지술. 자, 중국의 제지술. 뭘 만드는 걸까요? 그쵸. 이것을 만드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시고 영어로는 P로 시작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아무튼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슬람 학문 발달의 원인으로도 손꼽히게 된다. 자, 이슬람의 어떤 학문들이 발달했고 그 발달 이유를 물어볼 때는 이런 식으로 답변이 되면 된다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자, 물론 다른 분야도 있겠죠. 이슬람 건축학입니다. 건축학도 굉장히 발달하게 되는데 따로 뺐어요. 왜냐하면 이슬람만의 굉장히 특색 있고 또 멋진 그런 건축 양식이 있습니다. 자, 둥근 지붕을 세웠는데 이것이 어떤 형태고 뾰족한 탑이 있는데 이걸 또 뭐라고 부른대요. 그래서 이런 것이 많다라고 되어 있고요. 빈칸 무늬가 유행했다라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이슬람 상인의 활동과 이슬람 문화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여러분들 사실 이슬람권에 대해서는 사실 알아볼 기회가 많지는 않아요. 많지 않은데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이슬람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